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서울 시간으로 새벽 3시 22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뉴스 중에 하나는요.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이 사관학교를 전부 다 없애버려갖고 하나로 만든다. 국군 사관학교 만든다. 이게 말이죠.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동창회 측도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민주당과 개딸들 빼놓고는 다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요, 이재명이가 최근에도 신속하게 이행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쩍 달성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 육군 간부 출신이 결국요, 이제 국방부에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용산 큰 길 바로 옆에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자, 다행히 경찰이 말이죠. 지금 올라가서 이제 체포를 하는 바람에 극단 선택이 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유서까지 써놓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꿈쩍을 안 하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육군 총동창회에서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유서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정성호가 이제 어제부로요, 최종적으로 이제 법무장관직을 내려왔어요. 자, 사의가 이제 용산에서, 청와대에서 수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퇴근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서 지금 이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변호인 중에 한 분이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자, 특검 수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1년 하고서도 2개월 만에 특검 정국이 이제 종료가 됐지만은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변호인으로서 끝까지 기록에 남는 일을 열심히 잘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참 긴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예,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선택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지금 그 토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보면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 이 선거에서 패하게 된 것은 중국의 개입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바이든한테 정권을 뺏기게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도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선포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 전직, 그러니까 전 육군 간부라고 돼 있어요. 예비역 소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요, 용산구 국방 컨벤션 센터, 국방 컨벤션 그 빌딩 있어요.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다가 이제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언제냐? 날짜상으로는 이제 하루 전날이죠. 24일 날 오후에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요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육해공군의 총동창회는 물론이고 예비역 단체 그리고 안보 시민단체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강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역 간부가 자해성 투신 시도까지 하는 사태로 지금 비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48분쯤에 60대 예비역 소령인 원모 씨가 국방 컨벤션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다. 이런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요. 체포를 하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원 씨는요, 이 본래 육사 동창들에게 이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유서와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말이죠. 어제 오후 2-3시쯤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원 씨는요, 원소령은
옥상으로 진입하는 문을 쇠사슬로 묶어둔 상태에서 한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1층으로 데려온 뒤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경찰은요, 자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원 씨를요, 인천의 모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고, 원 씨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원 씨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관학교를 없애는 것은 어떤 대학교 하나를 없애는 것과는 다르다. 사관학교를 없애는 것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념과 의지를 없애는 것이다. 사관학교를 없애고 나면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 누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라 기대할 것인가,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래서 해공육군 사관학교 폐교 통합 결사 반대,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 이 보도가 나간 이후로요, 육사 총통장 측에서 즉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육사 총통장의 측 입장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극단적 시도가 발생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원 동무는 평소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다가 이런 사태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육사 총통장에는 개인의 인격 및 명예와 관련된 사안이자 인간의 존엄성 및 사회적 정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그 원 동부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관학교 폐교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마치 개인의 난동인 양 표현한 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누구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육사통 총장에는 원 동문의 생각과 의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거나 표명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거 저거 좌파들이 표명하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우파 국민들도 좀 더 가열차게 지금 이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서 대전 자운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요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지금 이행을 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가열차게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좀 표주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파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달싹 안 하고 말이죠, 그 이행을, 그러니까 이제 통폐합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고집이 아니겠어요? 아니,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설령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거를 갖다가 통폐합의 명분으로 삼는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고의 틀에 우리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거는 이제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라서 파문이 상당히 크게 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라고 하는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데다가 지금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븐 배넌, 요 워르민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말이죠,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둬라, 온다. 즉 비상사태 선포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백악관은요,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까지 지금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지가 23일 날 지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들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투표권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비상사태를 설포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전망이 크게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발단은 지난 8월 16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 개입에 취약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 바로 스톨른 일렉션이죠. 도둑맞은 선거였다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29일에는요.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스티븐 배넌이 본인의 팟캐스트인 워룸에서 중대한 일이 닥쳐오고 있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두라. 온다. 그래서 선거 보호를 명분으로 한 비상사태 선포를 이미 예고해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도 이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8월 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말이죠.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유보해 놓은 것이죠. 보류해 놓은 것이죠. 사실상 여지를 상당히 남겼다. 이런 언론의 해석을 받고 있어요. 백악관 역시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요. 가정적 상황이다. 그러면서 답변은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국가비상사태법의 실제 한계가 되겠습니다. 1976년도에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무제한 권한을 좀 새롭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기존 법률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은 권한만 발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대통령이 말이죠.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선거 관리에 관한 헌법적 권한 배분까지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2019년도 국경장벽 건설, 2020년대 코로나19 대응 때 이 제도를 활용한 전례가 있어요. 하지만 선거 통제를 목적으로 발동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단 아무도 없었다. 선거 통제를 명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배경에는요. 지금 공화당에 추진 중에 있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정선거 지금 막기 위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할 때는 사진에 신분증 제시를 사진이 딱 들어있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은 로런 비스는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민주당과 투표권 단체들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서 변호사, 아리아 브랜치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이번 움직임이 선거 관리권을 연방 정부로 이전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유권자 단체인 내일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산티아고 마이어는요. 트럼프가 현실 감각을 잃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진영은요.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이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투표소 배치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이걸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다. 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데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지금 없애기 위해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딱 별도의 신분증 하나를 좀 만드는 지금 법안까지 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말이죠. 지금 부정선거, 이번, 지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신뢰성 있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보완 문제를 우리도 지금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정성호 장관의 여러분들 퇴임 하면서 발언한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사법 개정 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 이런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 복귀한 후에 당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퇴근길에 취재인에게 밝혔어요. 그래서 형사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자, 그래서 합동수사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의 근거 규정이나 특사경에 관한 지휘권이 없어져서 어떻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개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검토해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장관직을 떠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 제가 느낀 문제를 국회에 가서 당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요, 지난 1년간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회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나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국회에 가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둬야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중수청, 공소청 설립 문제 관련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지 않겠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고민 과정 속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고 견딜 수 없는 한계가 와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뭐 불면증 걸렸나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서는 업무 공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잖아요. 중수청은 계속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향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없는 상태라 공소 유지가 부실하지 않으려면 많은 수의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시 공백 상태와 관련해서 법무부에는 매우 유명한 직원이 있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장관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서 법무부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게끔 역할해 주기를 기대한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참 그러니까 말이죠. 법무부 장관은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뭔가 지금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공소 기각과 관련된 이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어떤 탈이 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탈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몸살이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유정하 변호사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하 변호사가 말이죠. 유정하 변호사가 특검의 임기 종료와 관련해서 지금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제목이요. 헌정사상 유례없는 2년 특검. 이제 역사가 평가할 차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자, 2025년부터 시작된 특검 정국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연달아 특검을 가동하며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동시에 구속하는 헌정사상 유죄를 찾기 어려운 상황까지 나갔다. 조국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포토라인은 김건희 여사의 첫 특검 출석 때 대대적으로 부활했다. 전직 대통령 내에 대한 사건은 하나의 큰 사건으로 심내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쪼개져 연이어 기소됐고 관련 사건들조차 제대로 병합되지 않은 채 여러 재판부에서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 과연 제대로 존중되는지
반드시 법조계에 받아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검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과 절제의 부족을 보고 있으면 검찰 조직의 존재 이유마저 의문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종합특검 일부 경찰 수사관들의 고성과 협박 행태까지 지켜보고 나니 분명해진 것도 있다. 어떤 수사기관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검이든 예외할 수 없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도 있고 이미 시작된 재판들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변호인으로서 마지막 사건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맡은 책임을 다할 일이 남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긴 시간이 다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장기간 이어진 특검 수사, 반복된 구속과 소환, 사건을 세분화한 연속 기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권 침해 논란까지 이 2년에 가까운 특검 정국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사에서 수사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국민의 인권을 파괴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재평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예, 여러분들 충분히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별도의 논평 없이도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댓글까지 올려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